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에게 간담회를 하면서 자신의 탄핵과 관련된 억울함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도 가져가지 못하고 카메라도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갔는데요. 아니 이왕할 것 같으면 생중계하에 노트북 카메라 중계하에 하시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박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로서 자신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지금 언론이 온통 매도를 하고 허위썰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마치 서로 확산시키면서 하루 종일 떠들어댄다. 그래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잘못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가 있느냐. 태블릿 PC도 가짜다. 이것이 박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또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금 시위를 하시는 분들과 일부 보수 진영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주 테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전에 TV에 나가서 사흘 전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담아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자회견을 가져서 세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항변해라. 글을 걸리는 대통령의 업무 정지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의 권리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어제 상춘제에서 청와대 한강욱 비서실장 그리고 비서들을 옆에 데리고 다수의 비서들을 배석시킨 채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소와 비서 배석에 대해서 사실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 돈으로 시내 호텔을 하나 빌어서 거기에서 개인 변호사들을 배석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이 보다 떳떳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까지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어제 박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했던 말들의 핵심은요. 크게는 뇌물수수와 또 국가정보유출과 세월호 7시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인 부분을 해명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본인도 상당히 핵심 의혹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서두에 상당히 감성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파리 유학 갔을 때 이야기나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자들과의 이야기에서 뇌물수수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것이 뇌물수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이. 자, 창업이나 청년 지원 그리고 국가 브랜드 차원에서 지원 이런 부분에서 좋은 뜻에서 했는데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압수수색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전원 구조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잘 되는가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고 또 빨리 재난본부에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내부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경호하는데도 필수 시간이 있어서 그 중대본부에 이렇게 빨리 가지 못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저에서 지금 보고도 받고 지시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원 구조 오보 때문에 시간이 흐르니까 마치 오보가 아니라 해서 자신이 대처해서 본인이 인정도 안 했지만은 놀랬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요. 그날 오보가 처음 나온 것은 11시 1분입니다. 그리고 11시 26분부터 정정 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시 29분에 해경이 직접 청와대에 161명이
구조되고 300명이 뒤집어진 배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시 50분에 해경이 본청이 청와대와 통화를 하면서 탑승객 대부분이 선 내에서 못 나왔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오보로 인해서 순간 판단 착오를 했다 하더라도 그 오보가 이어진 기간이 25분에서 28분이라는 겁니다. 청와대 대처가 미숙했다면 불과 30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 부분을 가지고 무슨 자신의 대응이 미흡한 부분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본인은 일정이 없으면 업무 공간이 관전돼 가족도 없고 거기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씩 일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미용사 아주머니한테 1시에 전에 오라는 연락이 와서 1시쯤에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밝힌 부분은 3시에서 4시 사이까지 청와대에 있었다 하고 3시부터 20분간 아마 머리를 한 걸로 추정된다고 하고 그런데 이 중앙재난대책본부에 간 것이 5시 15분입니다. 그러면 이 미용사를 들어오라고 한 1시부터는 최소한 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중대본에 가려고 했을 거고 미용사 청와대 발표로도 3시에 미용사가 들어왔다고 하고 20분밖에 안 걸렸다고 하면 3시 20분에는 일이 다 끝났을 건데 방문은 5시 15분입니다. 왜 2시간이나 지체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미래 이야기는 벌써 옛날에 거짓으로 끝났고 그런 괴너를 내세운 사람이 비판을 받았지요. 근데 어제도 미래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런저런 마치 세월호와 관련해서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지어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이 세월호 보고를 받는 가중에 3, 4분, 40분 사이에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겠느냐 하니까 계속 연락을 하고 고용복지수석실에도 연락하고 자기가 조사한 것도 있고 기초연금 설명도 복잡하고 교문수석실에서도 연락 왔고 연락받고 자료보험에 필요하면 연락받고 처음엔 엄청난 창사라 생각 못하고 해상에서 큰일이 벌어졌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 나중에 그렇게 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저는 대통령이 거의 10시 한 40분 전으로 세월호가 뒤집어져서 그 안에 탄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고용복지수석이고 교문수석이고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세월호에 몰두를 해야죠. 이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자, 미용시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머리 만져주기 위해서 미용사가 오고 목에 필요한 약 들고 오고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경까지 몰려오기 전에 그날 있었던 모든 일지, 청와대 내부의 일지와 기록, 영상, 자료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오고 간 통화 내역까지도 공개했더라면 이런 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최초 보고받고 진행사항을 본관으로 옮겨서 할 생각은 없었냐? 현장이 중요하다. 앉아갖고 회의해도 거기서 지시받고 보고받고 돌아가는 거 계속하고 현장에서 대처 잘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다. 아니, 본관이 현장입니까? 중대본이 현장이고 진도가 현장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관저에서 혼자 전화받고 지시하고 이게 답니까? 당장 본관으로 가서 수석 비서관과 장관들을 들어오라 해서 회의를 주재해서 대처 방향을 한 번이라도 이야기했다면 그 시간이 늦고 빠르고 간에 관계없이 오늘날 이런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도 혼자 점심 드시고 또 중대본 갔다 와서는 또 6시경에는 혼자 저녁까지 먹었다. TV 보면서.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자, 특검과 검찰이 공모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 같다. 정유라 동창 아버지 회사 돈 받고 뇌물 받고 대통령이 지원하게 만들어서 공모, 특검에서는 삼성 지원이 공모,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이 지원 같은 공모라든가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한 톨도 없다. 중소기업을 꼭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창조경제 지원, 기술이 좋은데 카르텔 때문에 안 되고 큰 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명함을 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 KD 코퍼레이션 같은 데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다니까 큰 기업에 끼어서 잘 안 되니까 명함도 못 내미느냐, 그런 차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 회사하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아는 건 아니고 지인은 지인이고 개인적 이익을 부탁한다는 건 금기고, 그래서 그렇게 그쪽에 이익을 챙겨주는 건 안 되고 챙겨준 적이 없고 나중에 뭐 보고 언론 보고 알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자, 기업이 중소기업이 큰 기업에 끼어서 기술력이 있고 정도가 유망을 해도 그런 저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 납품이나 하청에서의 카르텔, 납품 실적에 넣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납품이 안 된다면 그 특정한 기업을 납품받게 해주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대기업의 납품 하청 조달과 관련된 횡포를 근절하도록 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당연히 자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지. 대통령이 하나씩 이렇게 기술력은 있고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을 하나씩 다 대기업에 소개해주는 뚜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 한 사람이 기회를 이룸으로써 그 비슷한 소상공인이나 중기업에도 똑같은 기회를, 이게 진짜로 말이라고 합니까? 이 대목에서 얼굴이 좀 붉어졌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창조경제고 중소기업이고 벤처고 간에 한 사람을 소개해줘서 그 사람이 되면 또 대통령이 딴 데를 소개해줘야 그 사람이 되지. 어떻게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도 그런 걸 보고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기가 찹니다. 자, 특검이 삼성그룹 합병에 대해서 최순실에게 삼성이 그 대가로 지원해줬다라는 문제를, 자, 그거 엮은 거다. 누구를 도와주라 한 말은 손톱만큼도 없고 머릿속에도 없다. 엘리엇이 삼성 합병을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사, 정권사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전부 지지했고 관심사였다. 헤지펀드 공격을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받아서 무산되든지 하면 이것이 국가 경제적 큰 손실이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권사 20개 중에 1개 빼고 다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외국의 헤지펀드가 삼성의 주식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 헤지펀드가 삼성물산 주식 갖고 있는데 이재용이 자기 아버지가 사실상 이제 다 됐으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이 그룹에 대한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는 제일모직 걸 갖고 있고 삼성물산기 적은데 이 합병을 시켜서 삼성물산을 지배해야 자기의 승계 부분에서 적은 지분으로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고 또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한 부분이고, 엘리엇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날벼락을 맞았지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이 강제적으로 제일모직하고 합병이 되냐. 그러려면 서로 간의 가격, 회사의 크기, 회사의 실적, 매출 이런 부분에서 정당한 수준으로 합병이 돼야 된다. 그래서 1대 뭡니까? 0.75 이런 수준으로 돼야 된다는데 삼성은 0.35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엘리엇은 반대를 한 거고, 그것은 순수하게 기업 내부의 주주들 간의 문제인 겁니다. 그거에 왜 국가를 갖다 붙이고 애국을 갖다 붙이고 정권사를 갖다 붙이고 국민을 갖다 붙이면서 헤지펀드의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엘리엇이 헤지펀드로서
한마디로 어떤 특정한 기업을 주식을 갖다 몰래 인수해서 흔들어서 경영권을 흔들어서 뺏어 먹으려 한 게 아니라 엘리엇은 조용히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재용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은 왜 사실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왜곡시킵니까? 잘못된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은 어느 개인의 이해관계고 삼성물산의 주주들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이 마치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 듯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이 엄청난 사실 왜곡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잘 대처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당연히 국민연금이 챙기고 있었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국가적으로 올바른 정책 판단을 내렸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주가에 대해서, 개별 기업 간의 합병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합니까? 이재용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재용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가치를 주고 정당하게 합병을 해야죠. 지분은 조금밖에 안 들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회사들을 다 지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병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지가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 주식에 유리하게 합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수천억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해줬다면 그건 국민적 입장에서 손실을 본 겁니다. 여기에 엘리엇을 왜 갖다 붙입니까? 헤지펀드를 왜 언급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국가주의나 예국을 왜 갖다 붙입니까? 이것은 순전히 기업 내부의 관계고, 대통령은 규제 완화니 기업에 무슨 규제 프리존이니 하면서요, 왜 이런 일에는 국가가 개입을 합니까? 시장경제 좋아하는 사람들 왜 이런 일에는 입을 쳐닫고 있습니까? 정경련 자유경제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서 김영재 산부인과하고 관련해서도 어떤 데를 도와주라, 이득을 주라, 그렇게 한 적은 없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길이 있으면 해주고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실력 없으면 처음부터 안 되는 건데, 뭐 어떤 회사든지 몸집은 작지만 적어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거라 생각해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다 적용되는 거다. 김영재를 갖다가 데리고 해외 순방에 그 밑에 마누라하고 무슨 처남이 하는 회사, 화장품 회사니 이런 걸 데리고 4번을 나가고 거기에 정부 자금을 15억을 대주고 면세점에 납품되게 하고 청와대 선물로도 내줬는데, 대통령은 한국에 34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왜 유독 2~3개만 챙겼나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지 이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최순실하고 관계, 대통령은 대통령을 판단하고 지위가 있는데 지인이라는 사람이 다 하고 모든 걸 엮여갖고 그럴 수는 없다. 국정 운영에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 외교 안보 정책이나 복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자꾸 꾸며가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나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왔다. 자, 최순실하고 얽힌 부분을 뭐 이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자꾸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자료, 인사 자료부터 정책 자료부터 예산 자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료까지 다 넘겨주고, 네? 국무회의까지, 인사까지 최순실 지시를 다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국가 예산 자료도 다 넘겨줘서 예산이 짜여지기도 전에 고영태 말로 나중에 그렇게 짜여지더라. 짜여지기도 전에 들고 다니는 숫자가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최순실이 다 문화 분야의 예산을 들어먹게 만드는 겁니까? 자기는 전혀 모른다. 알고 보니까 숫자가 많고 자기는 모르니다. 그리고 유진용이 뭐 항의한 부분은 그건 뭐 그렇게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백옥 주산이 주사 맞은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다. 국가에 손해 입힌 거 없지 않냐. 죄진 것도 아니고 잘못한 일을 안 하는데 내가 병이 있거나 아프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대통령이 아픈데 일일이 리스트 만들고 어떻게 치료했는지까지 다 적어야 되냐. 순방하고 나서 시간이 빡빡하고 힘들면 의사가 처방한 대로 그렇게 했지. 환자가 어떻게 알겠냐. 써서는 안 될 약 썼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치료는 공적인 영역이고요. 정해진 틀과 원칙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사적인 영역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요. 대통령의 혜력이 사적으로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거기에 뭘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주사 아줌마가 오고 의사들이 수도 없이 떠나들이고 보안 손님이라고
그런 대통령의 처치를 한 사람, 심지어 기치료사까지 한밤중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이 대통령의 공적인 영역입니까? 사적인 영역입니까? 박 대통령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혼돈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대통령은 모든 치료도요, 정해진 주치, 의무실장, 자문의회 통해서 해야 되고, 간호장교가 주사를 놔야 되고, 1차적으로는 수도병원, 2차적으로는 서울대병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대통령이 사적으로 주사를 맞고 성형을 하고 미용을 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요, 기록에 남겨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시술도 기록에 남겨진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으신 분이 대통령 직위에 계셔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까? 정말 박 대통령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해명은 자유인데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이 간담회가 1차 사과처럼 또 국민 정서에 불을 지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